안녕하십니까, 바디오는 김광호입니다. 제가 저번에 치팅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서 치팅이란 무엇이고 또 보통들 왜 쓰려고 하고 치팅을 쓰는 선수들과 치팅을 안 쓰는 선수들이 있다. 그리고 이 치팅은 스마트한 치팅과 멍청한 치팅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데, 멍청한 치팅을 쓰다 보면 다칠 위험도 있으니까 스마트한 치팅을 쓰고, 이 스마트한 치팅을 쓰는 예시 영상을 덤벨 컬이랑 레터 레이즈를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치팅을 쏘면 좋냐 안 좋냐 이거예요. 여기서 좋냐 안 좋냐의 기준은 근육이 효과적으로 더 잘 커졌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저희 팀이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24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연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잉크도 안 마른 아주 최신 연구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컴퓨터로 이 연구 보면서 아니 잉크가 묻어나더라니까 얼굴에. 자, 이 연구에선요, 일단 8주간 주 2회씩 대상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젊은이들 30명을 데리고 진행을 했고요. 한쪽 그룹은 고립운동을 진행을 하고, 또 한쪽 그룹은 치팅을 써면서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이걸 본 거죠. 동작은 두 개였습니다. 컬 동작이 있었고요, 바이셉 컬 동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푸시다운 3두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진이 피원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놓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대충 눈대중으로 뭐 커졌다 안 커졌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일단 초음파 썼고요, 3D 스캐너 썼어요. 그래서 근육의 두께도 봤고 또 둘레를 측정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관련된 자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 영상들 보신 것처럼 한쪽은 굉장히 고립적인 운동을 했고요, 또 한쪽은 굉장히 치팅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운동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치팅을 쓰면 좋냐 안 좋냐, 치팅을 안 써도 되냐 많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자, 우리의 근육량이라는 건 운동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패 지점에 얼마나 근접해서 운동을 했냐, 이걸 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패 지점에 얼마나 근접하냐,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도 못할 때까지 얼마나 털리게 열심히 했냐, 이 기준을 보는데,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실패 지점에 근접해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근육이 더 빨리빨리 커진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콘텐츠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근육량을 기르려면 훈련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실패 지점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최신 연구에서는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더라, 결국에는 그냥 운동 많이 하면 그게 장땡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운동량을 키우려면 제가 10kg를 드는 것보단 20kg를 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같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치팅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고립적으로만 운동을 하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10kg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20kg를 들고 약간 치팅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20kg로 10개를 했을 땐 200kg, 10kg로 10개를 했을 땐 100kg니까 200kg 대 100kg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200kg를 한 치팅러들이 훨씬 더 큰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더 잘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인 고립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바이셉 컬을 하는데 우리가 상완 2두 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완 2두가 10kg를 온전히 잘 다루면서 운동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게 맞지, 기본적으로 고립 운동이 베이스인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훈련량에 집착을 해서 2두만 고립적으로 쓰면 10kg밖에 못하는 걸 괜히 20kg를 들고 와가지고 허리 근육도 쓰고 승모근도 쓰고 전면삼각근도 쓰면서 거의 막 돌고래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들어봤자 이 자극은 우리가 원했었던 상완 2두에 고립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었던 전면삼각근, 허리라든지 이런 모든 근육들에 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피로도만 높아지지 우리가 원했었던 상완 2두의 근비대 효과는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치팅을 쓰냐 안 쓰냐 이렇게 설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코치들도 되게 많이 갈려요. 치팅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스타일이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로니 콜먼 형님이나 브렌치 오렌 형 같은 경우는 치팅 럽니다.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치팅을 다 써가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피리스나 리거커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고립적인 테크닉을 구사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각 선수들이 뭐 우승의 경력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 레벨의 선수들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만큼 아는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고립과 치팅을 혼동해서 쓰거나 아니면 고립과 치팅을 쓰는 파가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 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궁금증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똑같다고 합니다. 치팅을 써서 하는 친구들이나 고립적으로 운동했던 친구들이나 똑같았대요. 즉 맘대로 하라 이겁니다. 결국에는 훈련 양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야 이런 식으로 결론 낼 거면 뭐 왜 굳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내보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보태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치팅을 쓰나 안 쓰나 결국에 근비대 효과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연구의 허점이 뭔가를 잘 보고 우리가 거기서 추가적인 개인 경험과 생각을 보태야 연구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연구에는 허점이 있어요. 뭐냐? 이거 다 30명이라 그랬잖아요. 다 헬린이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초보자 이득 구간이라고 하는 초보신자들이 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상당히 짧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헬린이 같은 초보자 친구들, 초보자 이득 구간 때문에 어떤 효과를 봐요? 뭘 해도 커집니다. 진짜 아마 숟가락만 제대로 들어도 커질 거예요. 조금 오버하면. 자, 그런데요. 연구에서는 이런 헬린이들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사실 고립적인 운동과 치팅 운동에 대한 효과를 차이나게 보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고급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엘리트 선수들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태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의 결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본다면 결국엔 본인 성향에 맞춰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또 본인 성향의 운동을 맞춰서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3일 나갈 거 4일 나가게 되고 5일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운동량 자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근비대의 첫 번째인 운동량을 더 키우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가 특히 운동 유튜브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어깨 작살난다 이렇게 하면 허리 뽀개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되게 할 게 없어요. 그 말 다 흡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저는 물론 그런 영상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호전적으로 하다가 잘못된 자세로 다칠까봐 그런 걱정해서 그런 영상을 뽑아내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너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에이 뭐야 씨 안 해 이러고 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뭘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다치고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다가 아예 관심을 놔버리시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전적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거 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은 조심해야 될 거고 부상을 조심한다는 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무리를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80kg밖에 못 들 거라는 걸 내가 어렴풋이 알아.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작용 때문에 내가 100kg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세가 동일해도 100kg를 할 때 부상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력적인 요소가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면 적당한데 괜히 욕심부리다가 막 5일, 6일, 7일 쉬는 날 없이 막 일주일 내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가 간이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신장이 망가진다거나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 또한 어떤 생리적 작용에 의한 부상일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전 자꾸 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궁금한 부분이 더 생기실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 영상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